안녕하십니까.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리플사와 XRP에 관련된 소식들을 여기저기에서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 어제 제가 위로 쏠까 아래로 쏠까 암호화폐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위로 빵 하고 쐈죠.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더 올라갔습니다. 63.4%. 알트코인들은 거의 이제 마비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은 약간 올랐지만은 XRP는 그대로 40센트대를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준비를 한 소식들 중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희망 회로를 자극할 수 있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절대로 이 영상을 봤다라고 해서 추매를 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물량만 해도 저는 충분하지 않나 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저 때문에 XRP를 구매했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엄청난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런 점들 이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약간 오래된 소식입니다. 2018년 10월에 나온 그런 소식인데요. 제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리플 파트너인 머니매치는 리플사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그들의 첫 번째 국제 송금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송금 경로들을 보게 되면은 말레이시아에서 스페인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독일, 라트비아, 아일랜드 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줄 수 있게 되는 그런 지불 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리플사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연결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시아와 중동, 아시아와 유럽, 아시아와 남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프리카 등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쯤이면은 리플사의 기술에 만족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단계인 XRP를 사용하는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싱가포르에서 나온 소식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잠재적인 좋은 소식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싱가포르의 국세청이 특정 암호화폐들을 디지털 지불 토큰들로 지정을 하고, 그 암호화폐들을 거래하면서 얻은 수익 등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금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암호화폐들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대시, 모네로, XRP, Gcash 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라면은 정말로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의 천국이 될 수도 있겠죠. 참고로 그들은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지불 토큰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을 알아보기 전에 얼마 전에 나왔던 소식을 잠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준 이사의 크리스토퍼 윌러 주디 쉘튼을 지명했다라는 소식이죠. 자, 이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또 떠들썩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주디 쉘튼이 인터뷰에서 나는 금에 연동된 암호화폐가 나온다는 것이 좋은 생각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바가 있는데, 오늘은 이 크리스토퍼 윌러에 대해서, 월러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식 같은 경우는 트위터 사용자 I'm not leaving 님께서 직접 찾아주신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경우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제도의 부총재의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자,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제도에서 2014년도에 어떤 PDF 하나를 발간을 하게 됩니다. 이 나와있죠. 2014년도 3월 31일이라고 되어 있죠. 제목에 비트코인만 보셔도 알 수 있듯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들에 대해서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PDF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Dialogue with the Fed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슬라이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페이지의 주제는 연방준비제도와 함께 공존함으로써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가, 그리고 여기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죠. 리플사와 함께 그들의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비용이 적게 되는 P2P 지불 시스템,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비트코인에게 세금을 물릴 수 있는가? IRS에 따르면은 비트코인은 자산으로서 사고 팔 때 기록을 해야 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비트코인이 통화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가로 열고, 그렇다면 리플이 승자인가?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리플은 XRP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경우는 세인트루이스의 연방준비제도의 부총재 겸 보시면은 Director of Research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제도에서 리서치를 하게 될 때 그것을 이제 담당하는, 총괄하는 그런 역할도 겸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PDF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쓴 사람 이름이 데이비드 안돌파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리서치를 담당하는 사람이 크리스토퍼 월러였으므로 그의 손을 거친
그에게 승인을 받은 그런 리서치 페이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2014년에 연방준비제도에서 이미 리플사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 이제 저의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꽤 오래 전에 2012년도에 이제 리플사를 알고 계셨던 분도 계셨을 텐데 아마 거의 많은 분들이 이때 당시에 리플사의 존재를 알지는 못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데 자, 그때부터 연방준비제도는 리플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라이언 장군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최근에 연방준비제도의 자문관으로서 리플사의 직원들이 계속해서 임명이 되는가 하면은 그들은 리플사의 의견을 묻고 리플사는 연방준비제도에 이제 보고서라든지 의견서를 제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있었던 글렌 허칭스 같은 경우는 이제 XRP를 상당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고 후에 베리 실버트와 함께 디지털 커런시 그룹을 만들기도 하죠. 보통 이제 언론에는 베리 실버트가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글렌 허칭스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베리 실버트와 글렌 허칭스는 XRP를 일단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베리 실버트가 인터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았을 때 연방준비제도와 리플사의 인연이랄까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전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지명 하에 연방준비제도 이사에 취임을 하게 되죠. 이 연방준비제도가 2014년도부터 리플사를 알고 있었는데 이 백악관에서도 당연히 이제 리플사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고 리플사와 미팅을 가져왔다라고도 이제 보도가 된 바가 있죠. 자, 저는 이 크리스토퍼 월러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리플사에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가 된다. 크리스토퍼 월러와 리플사의 인연은 이제 훨씬 더 오래 전으로 올라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굵직한 뉴스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희망 회로를 좀 심하게 흔들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고 이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달 전 이제 올해 2월쯤이었죠. 제가 행사 소식들을 막 전달을 해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아메리칸 뱅크 어소시에이션에서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리플사의 세일즈 직원이 나와가지고 1시간 동안 그 행사에서 국제송금에서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모임 후에 이제 그 모임에서 있었던 것을 정리하는 PDF가 발간이 됩니다. PDF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리플사에 관련된 PDF 페이지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현재 국제송금 시스템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국제송금이 가능하다, 국제지불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으면서 그것을 예로 든 회사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보이고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잘 알려진 파트너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었고 그 밑에는 페이팔의 이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FXO이라는 곳이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충격적인 것은 CLS 뱅크 그리고 비자 보여지고 있죠. 그 다음에 스위프트의 이름이 딱 올라와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PDF가 올라오고 난 후에 이 PDF가 첨부가 된 이 주소를 클릭하게 되면은 없어졌어요. 올렸다가 지워버렸습니다. 자, 왜 지워버렸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XRP 커뮤니티에서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아직 알려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희망회로죠 일단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되살릴 수 있는 과거에 이제 온라인에 올라온 것은 모두 다 백업이 되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해외 유튜버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운 것인데 웨이백 머신이라는 곳에 그 주소를 타이핑하게 되면은 온전한 PDF가 복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PDF 같은 경우는 딱 나와 있죠. 아메리칸 뱅커스 어소시에이션에서 발간을 한 그런 PDF다 라고 나와 있고 쭉 내려보면은 여러 가지 요약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위프트에 관한 것도 나와 있고 DLT가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리플사에 관련된 페이지 여기에 또 이렇게 바로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그냥 갖다 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보통 이런 PDF를 만들 때 실제로 함께 일하고 있는 회사들의 이름을 넣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플사가 전에는 XRP 파트너 발표되기 전에 비스와 비트스탬프를
PDF에서 보여준 적이 있었고 나중에 XRP 파트너로 또 발표가 정식으로 나게 되었죠. 그런 점을 이제 감안을 해본다면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저희가 액면으로 보고 있는 사실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아니고 더욱더 깊숙한 곳에 이제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격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나오는 기사만 보고 알 수 있지만은 실제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계획들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예측은 해볼 수가 있겠죠.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은행 관계자들만 모여있는 그런 행사인데 이 스위프트사와 리플사의 관계를 모를 리가 없을 테고 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열을 한다, 딱 보여준다. 저는 분명히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잔 델라틴도 얼마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리플과 스위프트사는 경쟁 상대가 아니다. 오히려 함께 일할 수 있는 대상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두고 봐야겠죠? 저희가 이렇게 희망회로 돌리지 않아도 시간이 가면은 언젠가 하나하나 전부 다 발표가 될 것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몇 가지의 굵은 소식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는 말을 믿으십니까? 지금 1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저는 여기 이 XRP 가격이 움직이지 않고 옴짝달싹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이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인사 이동이라든지 크리스틴 리갈드, 영란은행, 그 외에 수많은 업체들의 파트너십 등등 저는 전부 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갖다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근거들을 가지고 오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제가 빈말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파트너십과 그들의 발언, 어떤 회의에 어떻게 참석해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가, 연방준비제도, IMF, 세계은행, 국제결제은행, UN, 디지털 커런시 그룹, 최근에는 바이낸스 US 등등 굉장히 많은 곳들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한 대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대답은 이제 미래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지금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아쉽기는 하나 언젠가는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다시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하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께 다시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